여러분은 동네에 자주 가십니까? 친구들과 한잔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시장에 자주 가시거나 야구 보러 사직에 자주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래구가 부산의 16개 구군 중 한 곳이지만 원래는 부산을 동래라 불렀을 정도로 범위가 넓었다는데 동네에 숨겨진 이야기 소설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 진짜 부산의 전문가입니다. 예, 백일남 소설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1타 강사, 부산 전문가 어떠세요? 1타 강사까지는 아니고 예. 부산 전문가 정도는 된다. 아유, 저보다 더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일단 겸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동네로 떠나는데 예. 동네를 주제로 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번 이걸 시작하려고 할 때 한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부산의 본토가 동네라고 하는데 벌써 몇 달째 부산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가 빠졌었거든요. 예. 이 길 빠져먹으면 되나 이런 말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정말 이게 사적인 얘기지만 제 선배 몇 분 얘기를 살짝 섞으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주례나 사상, 범일동 요 근처에 사시는 선배 몇 분이 하는 말인데 공통점이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약간 60대가 이제 갓된 그렇죠, 풋풋한 예,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풋풋한 어르신이야. 그렇죠, 60대면 풋풋하시죠. 예, 많이 네, 풋풋한데 그분들이 곧잘 이제 자신들 어머니가 동네 쪽에 볼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고 그래요. 엄마 오늘 부산 가나? 동네에 가는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짠하고 뭔가 우스한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그래서 오늘 동네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오늘 부산 가나? 예. 동네 가는데. 예. 동네로 가는 버스 중에 51번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타는데 타보셨습니까? 예, 제가 사는 남구 대연동에서 동래구 동래시장까지 가는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51번이 가는 곳인데요. 광안동, 수영, 망미동, 연산동을 지나서 제법 감칠맛이 나는 코스입니다. 제대로 뭐 개발만 되면 원도심과 해운대로만 치우친 부산 관광의 새로운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남구의 유행공원, 부산박물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등의 공간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역사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으면서 볼거리와 놀거리가 다양한 곳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빵천동으로 유명한 남천동이 바다와 함께 나타나고요. 다음 코스 광안리 해수욕장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이어지는 수영 노터리에는 수영 팔도시장, 역사를 자랑하는 수영 사정공원, 또 셀럽들이 찾는 망미골목, 망미단길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무청이 있는 망미동에서 연산동으로 이어지는 연수로는 원도심 못지않은 고즈넉한 풍경이 일품입니다. 또 연수로에서 우회전하면 연일 전통시장이 나타나고 이어서 부산 번화가의 1번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연산 로터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 언론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국제신문 건물이 나타나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온천천, 그를 통과하는 새벽교가 나타납니다. 예. 아우 머릿속으로 버스 타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건물 다 보시면서 예. 맞아. 그 51번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서 이제 동래경찰서에 섭니다. 동래경찰서가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요? 예. 1979년에 부마 민주항쟁 당시 부산대 학생들은 학교를 빠져나와서 이곳 동래경찰서까지 나와가지고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오늘 저녁 광복동에서 만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해산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어진 광복동의 시위는 시민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18년의 군사 독재 정권이 허물어지는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네 경찰서 앞에서의 그 외침이 민주항쟁의 큰 물주기를 맞이하는 마중물이었던 것입니다. 예,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만 해도 부산보다는 동래라는 이름이 더 유명했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조선시대 행정적인 면에서는 동래읍성은 부사가 부임하는 명실공히 부산 지역의 가장 큰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네보다 당시의 동네는 조금 더 넓었습니다. 당시에는 동네와 기장을 잇는 고개인 소두방제를 포함해서 현재 기장군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동네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산과 동네가 하나의 행정구역이 된 것은 부산 직할시가 출범했던 1963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산은 경상남도 부산시, 경상남도 동래군 이렇게 이제 두 지역은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3년 이후 부산시와 동래군은 통합되어 부산 직할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가 동래 부사가 뭐
임명돼 가지고 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한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예. 이렇게 동네 부사는 비변사라는 곳에서 직접 임명했는데 정입품은 못 가도록 했습니다. 이 비변사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하는 이제 좀 당상관들이 모인 조선 후기의 뭐 단체였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이쪽을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변방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직급이 너무 높은 사람이 이 부산에 군사들이 많으니까 군사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많이 높은 사람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데 그래도 정삼품급이 왔는데 그 급도 대단히 높은 당상관이었고 수영에 있는 경상좌수사가 정삼품 그리고 부산 진역에 있는 부산 진성에도 부산 첨사가 종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문관을 우대하는 문화였고 동네 부사는 무관이 왔거든요. 실제 부산 첨사 자리에는 무장을 보냈고 동네 부사는 문인이 임명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량의 정발장군 그리고 하마정의 송상현 부사를 떠올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이 다르죠 느낌이. 네네. 동상을 보면. 예, 예. 또 동네 부사의 직속 상관은 육군을 운용하는 종이품 경상 좌병사였고 부산 첨사의 직속 상관은 수영의 경상 좌수사였습니다. 무슨 뭐 쓸데없는 자리 싸움으로 역사를 따지냐고 소설가에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당시 동네 부사의 위치를 짐작하는 데는 좋은 예가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완전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왔고 네. 한 사람은 문관이 왔고 부사는 예. 첨사는 무관이 왔고 예. 아 이건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복장이 다르군요. 예, 동상의 복장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송상현 부사 예. 그리고 정발장군 첨사였죠. 예. 아 그래서 야 이런 거는 정말 자갈 찾으면 백일남 소설가 코너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저 말고도 전문가가 많습니다. 계속 예. 겸손. 예. 예. 또 동래시장 부근에 동래부 동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외대문이 있다고 예? 예, 동네 부사가 근무하던 최고의 행정청이 동네부 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앞에 외대문이 있습니다. 외대문에는 한문으로 동네 독진 대아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동네부가 경상좌도 경주 진영에서 독립해서 따로 독립한 독진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네부가 조선군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독립된 독진으로 승격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외대문의 왼쪽 기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둥에는 일본과 외교할 때 사신을 접대하는 관하라는 뜻의 교린, 연향, 선의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는 곧 두모포에 있던 두모포회관과 72년 후에 새로 들었었던 초량회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동네부 동원은 외관을 통해 들어온 외사신을 맡고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관계된 모든 업무는 동네부사와 부산 진첨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동네부사가 총책임자였습니다. 외관이 생긴 이후 조선과 일본은 평화를 맞이했고 이 평화는 제국주의 일본이 먼저 깨기까지 약 300년간 이어집니다. 네. 이 조1의 평화는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한 이후 최초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그만큼 중요했던 곳이 바로 부산이었단 말입니다. 네, 동네부 동원의 외대문 그러니까 동네 독진 대아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초량 외관 뭐 그때 당시에 외관이랑 했어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약간 친일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네. 임진왜란 이후에 예. 이게 만들어지면서 네. 3번도 일본과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는데 네네. 그 300년을 예. 예. 그것도 나쁜 제국주의 일본이 깨기 전까지는 300년 좋게 우리나라가 또 위에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있으면서 예. 외교적으로도 우위에 있었고 예, 심지어 뭐 통신사 보면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 그런데 이 외대문이 동래부 동원에 있기까지의 사연이 좀 구구절절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스토리가 좀 구구절절합니다. 이게 예. 원래 동래부 동원 앞에 있었던 외대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시가지 정비라는 구실로 동네 읍성을 후벼파면서 실현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동네 읍성의 서문에서 남문에 이른 평지의 성벽을 모조리 철거했고 그 바람에 남문에서 동문의 성벽은 저절로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에 민가가 들어섰으니 동네 읍성의 복원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외대문 역시 그와 운명을 같이 했는데요. 엉뚱하게 외대문은 금강공원 내 숲속으로 이전되어 80년간 방치됩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인 2014년에 동래구 수안동 동래부 동원 경역 복원 사업으로 이전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똑같은 폐해가 이제 이렇게 재개발이라는 이름은 부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그것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저기 금강공원에 방치됐던 외대문이 다시 돌아왔는데 네. 그런 뭐 과정들이 무색하게
재개발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예. 예. 그리고 동네 하면 예전에 금강공원 동물원 추억하시는 분들 진짜 아유, 많으시거든요. 많죠. 네, 많죠. 가보셨지야. 예, 어린 시절 저도 몇 번 많이 가봤습니다. 사실. 예. 금강공원 안에는 이게 동네 동물원과 금강식물원이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도 껴있고 금정산의 풍광이 좋아서 부산에서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꼽혔던 곳입니다. 아마도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면과 남포동 해운대에서 동네 야성이 약해지기 전까지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강공원의 동네 동물원은 여러 가지 뉴스로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육사가 하마에게 물려 죽었다는 뉴스는 어린 길남 씨에게도 큰 충격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1980년 7월 1일에 벌어진 이 사건은 이후에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살인 하마가 총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육사의 장례식까지 먹이 공급이 중지되는 벌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 동네 동물원은 부산의 첫 동물원이자 국내의 첫 민간 동물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네 동물원을 추억하는 부산일보의 한 기사에는 봄나들이철에 사람이 많아서 땅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가면서 동물들을 구경했던 추억이 문득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세월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동네 동물원은 IMF와 여러 불황으로 인해서 2001년 11월 5일 임시 휴업을 한 후에 동물들을 모두 대전동물원에 팔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현재 동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시장 다녀오셨죠? 네. 예. 동네 시장 입구에는 이제 커다란 간판과 전광판의 글자가 환영의 인사를 밝힙니다. 동네 시장 건물에 들어서기 전 외부에도 전자제품, 건어물, 가구점 등등 여러 품목의 상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동네 시장은 주변의 문화재로 인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신축 건물이 들어서서 자동문과 냉난방, 주차장들이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장 모두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1층 식당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점심때가 살짝 지났음에도 이제 식당가는 제법 활기가 넘쳤습니다. 개방된 점포마다 놓여 있는 나무 의자에 손님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요. 입구 코너에는 이제 칼국수, 김밥, 당면 이런 분식으로 출출함을 달래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사실 이곳에 진짜는 안쪽 식당가입니다. 여기는 보리밥, 국밥 등의 이제 메뉴가 뷔페식 반찬과 함께 손님을 받는데 이 뷔페식 반찬이 장난이 아닙니다. 콩나물, 동치미, 오징어 젓갈, 명치 볶음, 호박 볶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무채나물에 생선구이까지 쫙 깔려 있거든요. 거기다 각종 쌈, 고추장, 젓갈, 쌈장, 간장 다 깔려 있습니다. 이 갖가지 반찬들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맛깔나게 이렇게 깔려 있는데 자리에 앉으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뷔페식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동네 시장의 식당가는 메뉴의 다양성과 다른 가게의 호환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메뉴에 해초장이 있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른 횟집에서 회를 떠서 여기서 같이 먹어도 돼요. 근데 또 돼지수육도 있어야 하면 돼지수육도 또 가져다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팥빙수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겠다. 저도 한 3시간 있다 왔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도 참 멋지고요. 여기 맛의 천국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우, 군침 돈다. 아우, 가봐야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떤 풍경인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예. 또 부근에 동래구 수안동이 있는데 수안동 어떤 의미입니까? 수안 예쁩니다. 이름 예쁘죠. 수안동은 동네 부사가 집무하던 동원이 있던 곳입니다. 원래 수안동의 숫자가 왜 수인지 그래서 눈치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으뜸 관할한 뜻에서 머리수인 수안으로 부르다가 지금은 목숨 수를 붙여서 수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땅을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래성 수문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물숫자 수안동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현재도 교통의 요충지이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집중된 동래구의 중심입니다. 수안초등학교,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소방파출소가 있고 동사무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발음으로도 참 예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 뜻이 좋습니다. 수안 인정시장 다녀오셨다고요? 또 무슨 음식 얘기를 하려고 걱정돼. 동래시장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옛 동래읍장터 동래시장에서 자연스레 연결되어 확장된 수안 인정시장은 좁은 골목을 중심으로 상가와 점포가 연결되어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동래시장은 건물 안에 비슷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수안 인정시장은 살짝 미로 같은 골목의 연속입니다. 맛집도 유명한데 특히 지금 이름을 재밌게 붙였던데 꼼리단길. 꼼리단길. 까지 붙여놓은 게 꼼장어 골목
골목은 주상들에게 인기 폭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시장의 판매 품목이 맛집에만 치우치지 않고 슈퍼, 네. 옷집, 구제, 떡집, 해산물, 채소, 잡화 등등 갖가지 물품들을 파는 상가들이 조화롭게 포진돼 있습니다. 아, 이런 곳 알면은 정말 딱 가면 되잖아요. 그치. 야구 동네- 중계해야 되는데 월요일에 가 있어. 예. 어떻게 하라고 월요일까지 어떻게 참냐고 이거를. 예. 예, 자 오늘 동네 둘러봤는데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예.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부산은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김해, 양산, 합천, 광주 등등 이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더 특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자갈치 아지매가 방송되는 우리 부산이 더 특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부산의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예. 아유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아니 진짜 동네의 그 옛날 역사부터 해가지고 현재의 그 동네의 모습들을 예. 이렇게 라디오인데 맛깔스럽게 표현해 줄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계속 겸손하실 거죠?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동네에 간다면은 51번 버스를 처음부터 타고 예. 쭉 부산을 그냥 버스 여행하면서 아, 예, 이렇게 버스 가면은 여행은 좋을 것 됩니다.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드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종착역에 동네 시장이 있고 예. 수안도 수안시장이 있고 예. 그럼 동네 시장 가서 일단 한 3시간 놀다가 그치, 낮에는 예. 동네 시장 가고 예. 저녁에는 수안 인정시장 가서 꼼리단길 한번 가보고 예. 때는 터질 겁니다. 야 벌써 계획이 그냥 창창합니다 우리가. 예. 말씀만 들어도 흐뭇해지는 날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예, 오늘도 자갈치 아줌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 자갈치 아줌에 18,408회 김진수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 이 시각 사고 소식 한 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방향이고요. 낙동대교 입구 부근 끝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로 변경을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영로 금련산역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황영대로 49호 광장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도